자, 이번 주 또 FOMC 있는데 관련된 내용 알아봐야 되겠죠. 외환 시장, 환율과 또 여러 가지 상품들, 그리고 또 국제유가도 요즘 또 이슈들이 많은데요. 연관지어서 국내 주식시장을 들여다봅니다. 도움 말씀 받기 위해서 NH농협선물의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오시게 되는데요. 네. 자, 이번 주에도 주간 이벤트 이슈가 FOMC라고 하는 항상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는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주죠. 자, 요와 관련된 생각을 또 들어봐야 되겠는데 몇 가지 자료도 많이 준비해 오셨죠? 네. 이번 FOMC는 28, 29 우리로서는 이제 목요일 새벽이면 이제 그 성명서 내용을 접할 수 있죠. 이번에는 특히 또 이제 성명서 한 장만 달랑 발표하는 그런 FOMC입니다. 옐렌 의장의 기자회견이 없고 9월달 FOMC에서 성명서에서 이번 10월 FOMC에서 이제 QE를 끝낸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제임스 블러드 같은 FOMC 위원들 가운데 최근에 이제 주가 급락 와중에 QE 종료를 갖다가 좀 연기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옐렌 의장의 표현 맞다나 노이즈입니다. 시장에 가끔씩 나오는 그런 소음 정도로 봐야 되겠고 그 이후에 이제 증시 또 달러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대충 예상은 그렇습니다. QE 종료는 이제 될 것 같고 애초에 한 약속이니까요. 그것이 조금 매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성명서에서는 최대한 또 시장을 또 안도시키기 위한 완화적인 표현을 좀 집어넣는 그런 성명서가 예상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난 10월 15일을 갖다가 변곡점 삼아서 급반등이 나선 증시가 랠리를 이어갈 것인가, 그 다음에 달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달러 관련해서 재밌는 자료를 상당히 유용한 정보가 한국은행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네. 화면 한번 보시면은 한국은행의 보도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3분기 중 외환시장 동향인데요. 지금 여기서 그래프는 이렇습니다. 이 하늘색, 이거는 지난 2, 4분기 중에 주요 통화들의 이 절상 절하율을 나타내는데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절하, 즉 달러 대비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위쪽으로 이렇게 막대기가 올라가는 절상, 즉 통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 짙은 색의 막대기를 보시자면은 지난 3분기에는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모든 통화들이 달러 대비 절하율을 보이죠. 러시아 루블, 브라질 레알, 유로, 일본 엔까지 이런 쪽의 통화들이 급격하게 약세로 갔다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고 우리 원화도 한 4.1% 정도 절하되는 이런 모습인데 3분기는 그러면 달러 강세였다 하는 것이고 또 보시면 환율 변동성 부분에서도 이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원화가 이렇게 전체 한 G20 국가들 주요 통화들 가운데 보면은 그 변동성 측면에서도 이제 한 중간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 들어서는 그나마 전분기 대비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환율이 좀 출렁거렸다 하는 내용이죠. 이것도 보시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선물한 거래 내역입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 아래쪽에 순매입이라고 나오죠. 이게 혹시나 이 한국은행 자료를 꾸준히 관찰해 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시다면은 과거 우리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이 부분은 늘 순매도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미리 앞당겨 파는 달러가 많았기 때문에 순매도 규모가 심지어 그 해에 무역수지 흑자 규모의 2배, 3배, 4배 이르기도 하다가 금융위기를 맞았죠. 그만큼 많이 쏠렸다는 얘기인데 특징은 2012년부터 즉 재작년부터 우리 기업들이 선물한 거래, 미리 사고 파는 거래에 있어서는 많이 앞당겨 사는 쪽이 많았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결국 뭐냐 하면은 미리 산 달러가 많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오를 일은 없다 하는 측면에서 위쪽이 좀 수급상 막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늘 우리가 하락 압력에 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3분기 7, 8, 9월 동안에는 우리 기업들이 좀 파는 쪽이 더 많았다죠. 소규모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파는데 누가 샀을까? 결국 저는 외환시장 한 20년 쳐다보면서 느낀 거는 투자론 같은 국제금융론 같은 책에서는 환율 변동 요인을 갖다가 너댓 가지에서부터 10몇 가지 설명합니다만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 딴 거 없습니다. 여기가 사느냐 파느냐. 여기가 사면 오른 거 여기가 팔면 내렸거든요. 자, 빠질 만한 환율이 왜 안 빠지느냐. 당국이 막고 있는 거고. 네. 좀 더 올라줘야 될 환율이 왜 못 오르느냐. 또 당국이 위에서 막는다. 즉 여기하고 당국이란 변수가 가장 큰데 보시면은 지난 3, 4분기에
2, 4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여기는 팔았습니다. 즉 환율 하락 쪽에 배팅을 하다가 3, 4분기에 들어서는 이렇게 220억 불, 한 221억 불 가까이 순매입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 뭐 8월, 9월 그 무렵에 보면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한 달에 한 70억 불 남짓 나는데 9월 한 달만 하더라도 추석기였던 그 달만 하더라도 104억 불을 샀으니까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것이 그냥 3, 4분기에 산 것이 순전히 투기적인 어떤 외국의 세력들의 달러 매수냐. 그 이전에 좀 팔았던 걸 또 대산을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채권, 주식 쪽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의 해치 물량도 있을 수가 있고 과연 이 가운데 글로벌 달러 강세에 편성한 투기적인 포지션이 얼마일지가 우리가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이만큼 여기가 많이 샀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이 포지션을 정리한다면은 어느 순간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도는 순간 우리 환율도 많이 밀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 여기에 우리 시장에서의 그 영향력이나 과거 경험을 보았을 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세력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무슨 뭐 달러원 시장에 들어올 때 작심하고 들어올 때 뭐 2, 30원 먹자고 들어오겠느냐. 적어도 한 50원, 100원 먹자고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아직까지 여기에 우리 원화 약세 배팅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면 좀 더 갈 수도 있겠고. 하나 더 보시면 달러엔 환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최근 들어서 이렇게 110엔쯤 갔을 때 일본에서도 이렇게 구두 개입이 나오고 하면서 급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절반 정도 금년 들어서 달러의 환율 올랐던 게 한 절반 정도에서 그리고 지난번 105엔 때 초반에 생겼던 갭도 채우고 또 이렇게 올라오면서 108엔도 회복했죠.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은 달러 강세는 끝나지도 않았다 아직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마무리해 볼까요?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도 인사난맥에 빠졌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여기는 오부치 유코 경제산업상이었죠. 경제산업상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과거 이제 오부치 게이조 총리를 역임했던 분의 둘째 딸이기도 한데 이 젊은 여성이 벌써 5선 중의원이었습니다. 자, 정치자금 문제로 물러나고 여기 또 마츠시마 미도리 법무상이었는데요. 어디서 뭐 부채 돌리다가 또 문제돼서 이번에 5명의 여성 강요 중에 2명이 물러났는데 여기 이제 미야자와 요이치 이 오부치 유코 후임으로 또 이렇게 임명되었던 미야자와 경제산업상이 또 이렇게 아주 히트를 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SM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뭐 사디스트하고 마조키스트들이 드나드는 퇴폐업소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2010년에 영수증 처리했던 게 또 문제가 됐다고 하네요. 참 우스게 됐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대충 뭐 대단히 면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면목이 사람이 누군가요? 이 사람이 지금 미야자와 요이치 네. 신임 경제산업상입니다. 아무래도 물러내야 될 것 같아요. 저 정도까지 일이 커진 걸로 봐서는. 뭐 이래저래 하면서 아베 내각 지지율도 급락하고 엔 약세 불가피해 보이고 그뿐만 아니라 유로도 그렇고 바깥의 글로벌 달러 강세는 여전한데 거기에 대해서 FMC가 달러에 영향을 줄 만한 성명서 문구가 나올지 그것이 또 주목 대상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달러 강세가 아직도 이어지는 트렌드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달러가 지금 꺾일 만한 이유를 당장 찾기가 어렵네요. 우리 증시에는 이 달러 강세가 사실은 불편한 재료인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하지만 우리 언론에서나 이 시황을 쓰는 사람들이 좀 조심해야 할 것은 네. 우리 환율 좀 밀리면 수출 경쟁력 떨어진다고 큰일 났다. 환율 좀 오르면 또 오른다고 불안하다 그러는데요. 외국인 자금 이탈. 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 그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것은 이해 득실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경제 주체들에 따라서. 요즘은 주식만 하더라도 그래요. 한때는 뭐 주식이 오르면 늘 이렇게 톤이 좋다라고 했습니다만 시장 내에는 주가 하락 쪽이나 주가가 좀 더 밀렸을 때 이익이 생기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다양한 시장 참여들이 있는 가운데에 일방적으로 주가든 환율이든 뭐 오르는 쪽이 낫다, 내리는 쪽이 낫다라고 하는 언급은 좀 후진국적인 발상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정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FOMC라는 이벤트와 관련해서 뉴욕 증시 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뉴욕 증시에 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지난 알리바바 상장일 이때 꼭지 찍고 급하게 밀렸죠.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뭔가 시장 자율적인 반등 플러스 중앙은행들이 제공하는 어떤 풋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또 모종의 세력까지 가세한 걸로 보입니다만 이후 급반등이었고 기술적으로 보자면 현재 최근 9월 19일 이후에 10월 중순까지 이 낙폭에 대해서 조정 차원은 이미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는데 자 여기가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막 모이면서 이제 공방이 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오른쪽 화면에 나오는 S&P나 저기 나스닥 지수 선물이 상승폭이 그리 크지는 않죠. 쉽게 밀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꾸준하게 또 한번 전고점 트라이 해보는 그런 상황이 뭐 예상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것이 기술적 반등인지 바닥 찍고 상승으로 확실히 돌아섰는지가 어려운 부분이죠. 시장이 어렵다는 부분은 이렇게 정배열로 이동평균선이 배치했을 때 하고 이렇게 한번 세게 꺾이고 나서 얽히고 설키는 이 장이 왔다는 얘기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심지어 오전과 오후도 달라질 수 있는 주무시기 전에 보던 뉴욕장 시세하고 새벽에 눈 떠서 보는 그 지수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변동성은 커졌고 네. 여전히 이렇게 시장에 지금 이제 사연 많은 포지션이 많은 거예요. 물린 포지션들,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포지션들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켜서 지금 굉장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우리 뭐 뻔하죠. 코스피 1950 일단 트라이, 그 다음에 1980 뭐 이런 정도의 시도하는 장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켓 진단 순서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 FOMC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글로벌 달러의 방향 그리고 또 미국 주가 지수의 움직임 동향까지 체크를 해봤네요. NH농협선물의 이진우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